밤하늘은 어두웠고 낡은 기와지붕 위로 굵은 비가 쏟아졌다. 문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자 탁자 위에 기름 등잔이 꺼질 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이어 돼지우리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다혜 부인은 정신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선반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당황한 채 남편을 향해 할아버지, 우리 아기가 너무 울어대는데 이제 곧 출산하는 건가요? 라고 말했다. 승호 씨는 손에 찻주전자를 들고 불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돼지를 키워왔지만 돼지가 이렇게 이상하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일어서더니 기둥에 걸려있는 손전등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왜 분만 중에 그렇게 심하게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걸까요? 다혜 씨는 이 마을에서는 비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밤에 벌어지는 으스스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트램 부인은 내일 아침에 보러 가자, 선생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승호 씨는 얼굴을 때리는 폭우를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마당으로 나가며 말했다. 돼지우리는 집에서 수십 걸음 정도 떨어진 정원 모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깜박이는 손전등 아래에서 승호 씨는 헛간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암돼지 떼를 보았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을 만난 듯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미 시도는 땅바닥에 누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입에서 고통, 두려움, 낯설음과 같은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승호 씨는 중얼거리더니 밀집둥지를 향해 빛을 비췄다. 그는 새로 태어난 새끼 돼지 한가운데에 얼었고 작은 모습, 붉은 피부, 웅크리고 떨리는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순간 승호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재빨리 빛을 더 가까이 비춰 아기가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티에는 더러운 집둥지 속에서 기어다니는 새끼 돼지들 사이에서 떨면서 약한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승호 씨는 맙소사 라고 외쳤다. 노인의 비명소리에 다혜 부인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재빨리 모자를 쓰고 돼지우리로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남편이 헛간 한 구석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답을 듣지 못한 다혜 부인은 초조하게 달려가 등불을 빨대에 비췄다가 아기를 보자 등불을 떨어뜨릴 뻔했다. 맙소사, 다혜 부인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떨며 이게 뭐야? 왜 돼지우리 안에 아이가 있는 거죠? 승호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면 그걸 낳은 돼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를 이용했다. 공포, 불신, 광기의 느낌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말도 안 돼, 돼지가. 어떻게 새끼를 낳을 수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누가 그것을 돼지들 사이에 있는 초가집에 넣었느냐? 아기가 약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입은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는 폭우 속에서도 울릴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은 젖고 추웠습니다. 다혜 씨는 평정을 되찾고 재빨리 몸을 굽혀 손을 뻗어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 피부를 만졌을 때 당황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야 해요. 하지만 승호 씨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아직도 거기 서 계시나요?
다의 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안 들면 죽어. 승호 씨는 마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듯 깜짝 놀랐다. 그는 재빨리 헛간 문을 열고 셔츠를 비에 적시며 다의 부인을 따라 집까지 갔다. 작은 집에서 다혜 씨는 재빨리 아기를 마른 수건으로 감싸준 뒤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줬다. 옆에 선 승호 씨는 아내 품에 안겨 떨고 있는 아이를 여전히 당황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아기가 돼지우리 안에 있을 수 있나요? 다혜 부인은 목이 메어 남편을 바라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나도 모르겠는데 이걸 못 알아내면 온 마을이 다 생각할 텐데 라고 말했다. 그녀는 감히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이 막혔지만 승호 씨는 이해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무서운 소문이 돌았을 것이다. 돼지가 사람을 낳았다고요? 아니면 나쁜 징조인가요? 아니면 괴물인가요? 그는 등줄기에 오한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폭풍우였습니다. 소문은 마른 풀밭에 불이 붙듯 빠르게 퍼졌다. 단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호 씨는 돼지우리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공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대문 앞에는 붐볐습니다. 승호 씨의 암돼지 씨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숨을 몰아쉬며 달렸다. 그런 이상한 일이 사실인가요? 한 청년은 확실히 콜레라다. 승호 씨 집에 뭔가가 있는데 이제야 나오나 보다 며 헐떡거렸다. 남자는 자신을 사용합니다. 음란한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겁이 많아 감히 마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히 골목 밖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던 괴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공격적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에서 다혜 씨는 아기를 꼭 껴안고 군중의 시선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호 씨는 문 앞에 서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 아기가 진짜인가요?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모양이 되나요? 여자는 자신을 사용합니다. 사람처럼 생겼나요? 아니면 돼지 손을 가졌나요? 승호 씨는 너희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며 화를 냈다. 그럼 아기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군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아니라면 왜 돼지떼 한가운데에 있는 걸까요? 돼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왔는가? 잡담은 점점 더 커졌다. 집 안을 엿보는 사람도 있었고, 승호 씨에게 아기를 데리고 나와 보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 불길한 징조에 대해 중얼거렸다. 승호 씨는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됐나요? 한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아니면 당신 집에 유령이 나왔나요? 그 마른 불에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호 씨를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 속삭였다. 아니면 승호 씨가 금기를 어겨 그에게 제물을 바쳐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다혜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소문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잔인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판단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기보다는 가장 터무니없는 신화를 기꺼이 믿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해지자 오토바이 한 대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명의 꼽륜 관리가 사임했고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승호 씨는 누구예요? 나예요. 승호 씨가 대답했다. 당신 집에 버려진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군중 전체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속삭였다. 승호 씨는 면회 보고하는 두 간부들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신고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승호 씨는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을 악한 당국에 가져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다혜 씨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항의하려 했으나 승호 씨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이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말했다. 두 장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몸을 굽혔다. 아기를 보다가 주름진 작은 얼굴에 손전등이 비치자 남자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아이의 팔, 다리, 복부, 특히 배꼽 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돼지에게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군중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별? 확실해요.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배가 깔끔하게 잘렸어요. 돼지라면 그럴 수 없었어요. 근거 없는 소문을 날려버리는 강풍과 같은 주장이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며 숨을 헐떡였다. 그럼 그 아기는 어디서 왔나요? 승호 씨와 다혜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돼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면 누가 그 아이를 거기에 두었느냐? 승호 씨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기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다혜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그를 데리러 온 순간부터 그녀는 이 작은 생명체와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키울게. 승호 씨는 아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동정심과 결의로 빛났다. 동의합니다. 꼽륜 장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 분 입양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수근거렸다. 하지만 점차 편안해졌고 더 이상 처음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고 아기가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돼지 우리에 넣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 승호 씨와 다혜 씨 부인의 아이가 됐다. 진혁이라는 이름은 숲속의 나무처럼 강해서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아기를 지켜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꼬마 진혁은 점점 똑똑하고 건강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승호 씨와 다혜 씨의 소박한 지붕 아래 크고 동그랗고 밝은 눈과 태양처럼 청순한 미소를 지닌 그는 진혁은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승호 씨는 까칠하면서도 항상 소년을 애지중지한다. 그는 지역 시장에 갈 때마다 나무 장난감을 사준다. 다혜 씨는 진혁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며 음식과 잠까지 챙겨주었다. 하지만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들만큼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돼지에서 태어났다. 는 이상한 소문은 어린 시절 내내 진혁을 따라다녔다.
그가 놀러 나갈 때마다 차가운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다. 일부 입이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돼지라고 했고, 아빠는 누구라고 했어? 아무도 몰라요. 아마 나중에 커서 돼지가 될지, 인간 돼지가 될지, 그게 전부예요. 진혁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래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꼈다. 친구는 없고 승호 씨와 다혜 씨만 늘 손을 내밀어준다. 진혁이는 인간이야, 내 이야.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할 때마다 다혜 부인은 얼굴이 굳어졌고 진혁을 품에 끌어안고 노려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험담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 독한 말은 칼과 같아서 매일 진혁의 어린 마음을 조금씩 찔렀다. 그 소녀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혁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고 인간윤리를 가르쳤다. 진혁은 승호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똑똑하고 빨리 배운다. 매일 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지만 소문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소년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했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사랑하고 승호 씨도 사랑한다. 그에게는 이들은 그의 부모이고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어느 날 오후, 다혜 씨 부인은 마당에서 쌀을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니 마을 길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른 편이었고 빛바랜 옷을 입고 낡은 원뿔형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모자 챙 아래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는 다혜 씨를 보자 재빨리 몸을 돌려 마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듯 들판을 향해 걸어갔다. 다혜 씨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그녀는 문득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상한 여자는 승호 씨에게 요 며칠 마을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었다. 승호 씨는 젓가락을 멈추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동네에 어떤 여자아이가 돌아다녔는데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다혜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녀는 어린 진혁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자신의 인생에 큰 폭풍이 닥칠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밥 한 그릇을 무심코 먹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혜 부인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집 대문이 열렸다. 여자가 들어갔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어린 진혁을 바라보다가 다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다혜 씨는 깜짝 놀랐다. 국자를 쥐고 있던 손이 갑자기 땅에 떨어졌다. 눈앞의 여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질식했다. 삼촌, 진혁이는 내 아이예요. 돌려주세요. 집 안에는 정원에서 막 들어왔던 승호 씨가 우는 소리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다혜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진혁이가 그 아이예요? 뭐라고 하셨나요? 당신이 그 아이의 생모이신가요? 여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은지예요. 진혁은 반쯤 먹은 쿠키를 손에 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낯선 여자를 본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다해부인 뒤에 숨었다. 은지는 아들을 본다.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기 위해 몸을 기울였지만 진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 다혜 씨의 셔츠를 꽉 붙잡았다. 진혁아, 내 아이야. 은지는 딸꾹질을 했다. 다혜 씨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곧바로 진혁 앞에 섰다. 당신은 그 사람의 어머니인데 왜 지난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디세요? 왜 지금 나를 찾으러 오십니까? 은지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저 은지는 고작 20살이었고 아직 어리고 충동적이었습니다. 나는 지방의 한 남자를 사랑했고 내 모든 감정과 미래를 그 사람에게 맡겼지만 그 사람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책임을 싣고 도망갔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향을 떠나 지방으로 가서 허름한 모텔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당황했고 겁이 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돈도 없고 피난처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어린 소녀는 엄마가 되는 것을 직면할 수 없었다. 비 내리는 밤,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떨며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승호 씨 집에 다가가다가 숨은 담벼락이 보이자 누가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에 아기를 거기 내려놓고 도망쳤다. 그러나 그날 밤 큰 비로 인해 아이가 돼지 우리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서 내 아이를 찾고 싶었지만 감히 내 실수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들이 승호 씨, 다혜 씨네 손에 길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두 손을 꽉꼭 쥐고 말문이 막혔다. 5년 동안 아이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되찾기 위해 울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은지는 얼굴이 눈물로 젖어 무릎을 꿇었다. 내가 틀렸어. 후회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내 아이야. 나는 그 생물학적 어머니이다. 제발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다혜 씨의 비명이 단호하게 울렸다. 그녀는 진혁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내 아이예요. 지난 5년 동안 나는 그것을 매일 키우고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승호 씨는 두 손을 꼭 쥔 채 눈을 붉힌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 씨, 후회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여기서 자랐고 우리를 그의 부모라고 생각하며 이곳을 그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려받고 싶은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떨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낯선 사람이 자신을 부모에게서 떼어내려고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아니, 난 아무데도 안 가, 라고 진혁은 다혜를 꼭 끌어안으며 흐느껴 울었다. 진혁아, 은지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소녀는 즉시 양어머니의 품에 더 깊이 안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생모인가요? 정말 어색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다혜 씨를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은지 씨가 아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혀를 찼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됐고, 이내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내 아이를 나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법에 개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다혜 씨는 깜짝 놀랐다. 은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이 문제를 법정에 가져갈 것이다. 나는 엄마로서의 권리를 되찾겠다. 고 말했다. 그 말이 칼처럼 다혜 씨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아기 진혁의 양육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기 진혁의 양육권 소송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 아침장터의 화제가 됐다. 은지 씨에게 아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요? 친자식인데 지난 5년간 누가 키웠나? 승호 씨 부부인가요? 법원이 법대로 판결하면 당연히 은지 씨가 이기겠지만 소녀는 이를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지만 법정 밖에서는 누구도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혜 씨는 은지의 소송을 받은 날부터 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아기 진혁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진혁은 집에서 불안감을 느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는 단지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그의 부모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겁이 났고, 혼란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머물고 싶은데 의견을 물어본 사람이 있나요? 재판 당일, 재판은 지방위원회 본부에서 작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방에서 열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승호 씨와 다혜 씨가 긴장된 얼굴로 꼬마 진혁 옆에 앉아 있다. 반대편에 앉은 은지는 눈이 빨개졌지만 결의가 가득했다. 판사는 사건 파일을 읽은 다음 양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은지 씨, 아기 진혁이가 친자식임을 확인하고 그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으려는 거겠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했다. 네, 제가 아기의 생모입니다. 아이를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지난 N년 동안 늘 괴로움과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인 뒤 승호 씨 부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너희 둘은 왜 아기 진혁을 계속 키우고 싶은 거야? 다혜 씨는 진혁의 손을 꼭 잡고 흐느껴 울었다. 그는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키우고 보살피고 내 살과 피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기도 하다. 승호 씨는 주름진 손을 꽉 쥐고 목소리는 쉬었다. 우리는 돈이 많지 않고 그에게 풍요로운 삶을 줄 수는 없지만 그에게 진정한 가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을 가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은 고민하다가 진혁을 바라보았다. 진혁이 자식들, 누구랑 같이 살고 싶나요?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소년에게로 향했다. 진혁은 작은 손으로 다혜 씨의 셔츠 자락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 그는 젖은 눈을 들어 판사를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다혜, 아빠 승호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한 문장이 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했지만 아들이 자신의 귀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훑어보더니
법적으로 은지 씨는 아기 진혁의 친엄마이고 법에 따르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천천히 선언했다. 다혜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진혁은 당황한 채 그녀를 꼭 붙잡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요, 난 가고 싶지 않아요. 가지 마세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은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다혜 씨는 은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은지 씨, 빼앗지 마세요. 제 세상이에요.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진혁은 다혜 부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은지는 심장이 극도로 찢어질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갈 권리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한 번 버렸는데, 또 고통받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지난 N년 동안 승호 씨 부부가 아이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같은 것인가? 문득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녀는 몇 년 전 비바람 속에 아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감히 돌아보지도 못한 채 도망쳤던 끔찍한 밤을 떠올렸다. 양부모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진혁의 순진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자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떼고 아기 진혁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소리가 막혔다.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판사를 향해 심호흡을 한 후 법정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송을 철회합니다. 아기 진혁이를 양부모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다혜 씨는 깜짝 놀랐고 승호 씨는 눈을 크게 떴고 꼬마 진혁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는 재확인했다. 확실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없어요. 한 번 틀렸으니 다시는 틀릴 수 없어요. 그녀는 돌아서 법정을 나갔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이 컸습니다. 그 뒤에 어린 진혁이는 다혜 씨 부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른 채 큰 소리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날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을 열고 침묵에 빠지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아기 진혁에게로 쏠렸다. 소녀는 어깨를 떨며 다혜 씨를 꼭 껴안았다. 그러다가 뭔가를 깨달은 듯 천천히 눈을 들어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아들이 둘 사이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법정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번 소송은 매우 특별합니다. 법은 생모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지만 누구도 아이가 원하는 곳에서 떠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혁아, 오늘 법원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해줄게. 당신은 누구와 살고 싶나요? 그 질문은 소년의 마음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그를 태어날 때부터 키워주시고, 울 때 위로해 주시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할 때 안아주신 어머니 다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슬프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의 여자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소녀는 딸꾹질을 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마침내 소녀는 달려와 다윗이 부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꼭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다윗이는 쓰러져 그를 꼭 껴안고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 그런데 진혁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은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도 은지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방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는 셔츠를 꽉 붙잡은 채 몸을 굳혔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아들을 바라보았다. 진혁은 흐느껴 울면서도 너희 둘 다 갖고 싶어 라고 한마디씩 말하려고 애썼다. 방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은지는 몸을 떨었고 차가운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되찾거나 아니면 영원히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아이가 사랑했던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진혁을 바라보았고 아들을 잃을까봐 꼭 끌어안고 있는 다혜씨를 바라보았고 감정을 억누르는 듯 손을 꽉 쥐고 시선을 돌리는 승호씨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우리 둘 다 원한다면 나도 남을게. 다혜씨는 놀란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진심이 가득했다. 다혜 삼촌님, 저는 이미 아이를 한 번 잃었고 다시 잃고 싶지 않지만 이해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를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신 분입니다. 이기적이어서 저에 대한 사랑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동의하신다면 저는 이 마을에 남아서 가족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진혁을 키우고 싶습니다. 다혜씨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세월로 인해 굳어진 채 손을 내밀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관대했습니다. 은지씨, 정말 사랑하신다면 은지씨를 나눠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어 다혜씨의 손을 잡았다. 아기 진혁은 기뻐서 두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두드려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역경을 극복합니다. 한 달 뒤, 은지는 승호씨 집 근처의 작은 집을 빌려 마을로 돌아왔다. 진혁에게는 이제 2명의 엄마가 있다. 아침에는 다혜씨 집으로 달려가 식사를 하고 양어머니의 야채 따는 일도 도우며 승호씨의 이야기도 들었다. 오후에는 은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 함께 글쓰기 연습을 하며 바깥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밤에는 두 엄마의 포옹을 받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눈물도 없고 오직 사랑만을 안고 행복한 소년만 남았습니다. 그날 해가 지고 있을 무렵 다혜씨와 은지씨는 현관에 함께 앉아 진혁이가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혜씨는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친절했다. 저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다투던 두 여성이 이제는 한 아들을 키우는 두 엄마가 됐다.
그리고 한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소년 진혁은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속할 곳, 즉 가족, 완벽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돼지에서 태어난 아기로 알려졌던 버려진 아기 진혁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결말로 끝났다. 초기 운명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진실한 사랑은 여전히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편견을 극복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완벽한 가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기 진혁은 두 엄마 중 한 명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엄마의 사랑은 경쟁이 아니라 나눔이기 때문이다. 이 결말에 감동받았나요? 실제 생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주시고,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매일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심오한 삶의 교훈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